이두심 의원의 천병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갑상선 결절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두심 의원은 그 6명의 원장님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이비인후과가 2명이고, 그리고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3명, 그리고 외과 선생님이 1분 계신데요. 그 중에 이제 세 분께서 갑상선 결절을 하시고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유방에 관련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갑상선 결절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이란 뭐냐면, 갑상선은 뭐냐면 갑상연골이라고 이제 목 앞에 있는 이제 연골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나비 모양의 장기다 써 있죠. 이거는 이제 내분비 기관인데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여서 몸의 여러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상선 결절의 뜻은 뭐냐면, 정상 갑상선 조직과 구분되는 다양한 어떤 혹들이 이제 초음파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생기는 경우를 모두 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절에는 이제 양성결절, 악성결절, 낭성결절, 혼합결절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양성결절은 암이 아닌 결절은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성이나 혼합결절에 상관없이 암이 아닌 경우를 양성결절이라고 하고, 이거는 전체 결절 한 95%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악성결절은 이제 세친검사나 총생검 등 조직검사를 해서 암이 의심되는 경우를 악성결절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그 조직 어떤 형태, 요런 걸 가지고 구분한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결절의 어떤 양상을 가지고 구분한 건데, 낭성결절은 물주머니처럼 안에 물이 차 있는 낭종, 그쵸? 결절. 그거를 이제 낭성결절이라고 하고, 혼합결절은 어떤 고형성분하고 낭성분이 막 합쳐져 있는 것. 이런 경우를 혼합결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갑상선을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다 이제 숙지하고 있는 건데, K-티라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갑상선 결절의 초음파 검사 어떤 그 양상을 분류한 체계를 말한 겁니다. 요번에 이제 2021년도에 새로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논문은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에 무료로 다 풀어져 있으니까 이제 검색해 보시면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거 K-티라드라고 하는데, 요 KT 5부터 1까지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위험군, 그게 이제 KT5인데 5, 그쵸? 5라고 할게요. KT5는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암 위험도가 60% 이상인 경우, KT4는 중등도 위험군이라고 해서 암 위험도가 10에서 40% 정도 되고요. 그 저위험군은 3, 이거는 이제 암 위험도가 3에서 10% 이 안에 들고, 이제 양성, 암이 아닌 거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KT2고, KT1은 이제 결절이 없는 경우를 KT1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옆에 일반적으로 세친 검사를 하는 크기를 좀 권장 크기가 이게 나와 있는데, 되게 KT2인 경우는 양성이기 때문에 암 위험도가 높지 않고 거의 암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밖에 이 위에 어떤 5나 4, 3에 해당하는 결절들은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세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드리면, 초음파 소견을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이게 왼쪽 갑상선이고요. 갑상선 안에 이렇게 시커멓게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 이게 갑상선 결절인데 이 결절은 보면은 되게 어두워요. 이게 주위 갑상선 조직보다 많이 어둡고,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생긴 부분들이 이제 석회화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석회화가 존재하고, 그리고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더 길죠. 이런 것들이 악성 결절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결절들은 반드시 세침 검사를 해서 그 진단을 해야 됩니다. 또 이 결절은 1cm가 넘기 때문에, 그쵸? 더더욱더 이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암을 보여드리면 이거인 경우에도 이렇게 석회화도 있지만 보면은 아까 결절보다도 더 주위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위 요 밝은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게 갑상선 정상 조직이고, 이 부분이 이제 그 결절이 있는 부분인데, 그 주변 경계가 딱 예를 들어서 이 혈관처럼 뭔가 경계가 딱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고 되게 경계가 모호하죠.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도 좋은 소견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암이 충분히 의심되는 그런 초음파 소견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 결절은 뭐 석회화는 없지만 이 갑상선 주변 여기 피막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잘 관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요 앞에 있는 이 까만색 요 음영은 뭐냐면 갑상선 앞에 이제 싸고 있는 근육이거든요. 근육과의 어떤 경계가 모호하다. 이거는 피방 침범이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의심되는 소견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갑상선암을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게 이제 양성결절입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색깔이 되게 밝고 주위 경계가 뚜렷하고, 예. 비교적 크기가 크긴 하지만 나쁜 소견은 그렇게 찾아보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성결절의 대표적인, 예. 이거는 이제 낭성분은 없어요. 물주머니는 아니고 전체가 다 고형 성분이긴 하지만 경계가 뚜렷하고 안에 석회화나 색깔을 보면 되게 밝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게 나쁜 소견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크기가 한 2cm가 넘어가는 결절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침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거는 경계가 뚜렷하고, 그리고 약간 스폰지처럼, 그쵸?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 해면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카테고리 2, KT2에 해당하는 소견이고, 이거는 암 가능성이 3% 미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에는 세침 검사까지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쪽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건 오른쪽 갑상선 전체가 지금 낭종으로 꽉 차 있는 경우입니다. 보면은 갑상선 주변 조직이 잘 보이지 않고 이 안에 물이 차 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까만색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사기로 빼보면 안에 이제 액체가 이제 흡인이 돼서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암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세침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예. 이 흡인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은 갑상선 결절이 전체가 다 낭이 아니고 일부분 보면은 이렇게 고형 성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액체 성분을 다 빼내고 남아있는 고형 성분에서 이제 세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죠. 크기가 보면 4.5cm, 거의 5cm 가까운 게 엄청 큰 결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그 갑상선 결절을 치료를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선은 증상이 없다.
증상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갑상선 결절은 대부분 웬만큼 크지 않으면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뭐가 만져지고, 이게 이제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침을 삼킬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물감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조금 통증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커가지고 이제 물이 많이 찼다든지, 그래서 압력이 좀 높아지고 하면은 누를 때 조금 통증이 있거나 침 삼킬 때 통증이 있다. 이 심하신 분들은 귀로 뻗치는 어떤 다른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경과 관찰, 그냥 뭐 암이 아닌 경우에는, 그쵸, 1년에 한 번 정도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크게 변화가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이 있다 하면은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흡인술이죠. 흡인술은 뭐냐면 이제 내용물을 주사기로 빼내는 건데, 이게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빼내면 이렇게 보면서 빼내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낭성결절인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서 안에 내용물을 빼내면 그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줄어드니까 증상이 호전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흡인술을 뭐 처음에 오셨을 때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다시 물이 차서 양종이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에탄올 경화술, 그 흡인된 내용물을 빼내고 그 안에 에탄올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세포 내벽을 이제 다시 뭔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지져 가지고 쪼그라뜨려 버리는 치료예요. 그래서 에탄올 경화술은 갑상선 낭종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고주파 절제술은 이제 고형 성분이 있는 결절인 경우에는 고주파 전극을 삽입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로 그 결절을 익혀요. 태운다는 것보다 익힌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익힌다는 말이 좀 맞는데, 그래서 크기를 줄이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성결절인 경우에 이런 비술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최근에는 되게 극히 일부인 경우이긴 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제 고주파 악성 결절, 그러니까 갑상선 암인 경우에 고주파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경과 관찰 하는 경우는, 갑상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건데, 갑상선 결절이 크기가 작은 경우는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암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굳이 결절을 치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는 결절을 고주파 절제술을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치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오시냐면은 어느 병원에 가봤더니 뭐 결절이 3개가 있다고 해서 고주파 치료를 3군데 받았다. 그래서 결절 하나다 얼마 뭐 해가지고 엄청 많은 돈을 내고 오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뭔가 의학적으로도 크게 뭐 어떤 기준이 있다거나 뭐 제 생각엔 잘못된 치료라고 보이거든요. 그때 그 환자분이 갖고 오신 결절 초음파 사진을 보면 크기가 크지 않았어요. 크기가 되게 5mm도 안 됐던 것들 3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은 치료 굳이 할 필요 없죠. 암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다면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질문이 또 여러 개 들어왔는데 잠깐 해결을 하겠습니다. 또 저에 대한 질문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우선 이승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갑상선 결절이 있으면 저하증이 오나요? 하셨는데 결절하고 저하증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 갑상선 결절만 있다고 해서 저하증이 오진 않고 갑상선 결절이 뭔가 기능을 하는 결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기능 항진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결절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의 결절은 갑상선 기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신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저거는 되게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예전 병원에서는 이제 성대마비 환자들 진료를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대마비 시술을 받은 환자라고 하셔서 저한테 지금 주입술을 안 하시나 했는데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아직 제가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세팅이 좀 덜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빨리 그 성대 환자분들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빨리 준비해서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치 피자 탕수육님. 갑상선 결절이 암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나요? 하셨는데 아까 봐드렸듯이 전체 갑상선 결절 중에 암으로 보이는 결절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악성이 아니고 이제 암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나라라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예, 제가 2월달 말까지 그 예전에 그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땡큐 서울 의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4월부터 이제 여기 위드심 의원으로 병원을 옮겨서 비슷한 진료를 같이 또 하고 있으니까요. 저 보고 싶으시면 이제 위드심 의원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또 질문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지켜보는 거 말고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초음파 유도 흡인술, 그렇죠. 특히 이제 낭성 결절, 물이 차 있는 그런 아까 봤던 그런 큰 결절들이 이제 해당하는데 이 결절들은 흡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30-40% 문제 해결이 무슨 뜻이냐면 한 10명 오시면은 제가 이제 그 물을 맨 처음에 오셨을 때 다 빼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중에 한 3-4분은 다시 안 찹니다. 그냥 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딱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처음 오셨을 땐 제가 우선 흡인술을 시행해요. 그래서 물을 다 빼보고 그 다음에 꼭 설명을 드리거든요. 다시 찰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혹시 다시 붓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시 오셔서 알코올 경화술이라는 치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써 있죠. 흡인술 이후에도 재발하는 경우 알코올 경화술과 같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에탄올 경화술은 갑상선 낭성 결절이고 에서 활용되는 거고 두경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성 병변에 활용할 수 있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낭종뿐만이 아니고 갑상선낭이라든지 세혈낭종, 림프관종 이렇게 목에는 이런 낭 주머니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갑상선 낭종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또 하마종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보다는 이제 다른 약품 피시바닐이라는 뭐 이런 약품 이용해서 또 경화술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재발이 많이 흔한 경우에는 이렇게 좀 뭐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을 이용해서 이게 96에서 99% 되게 고농도의 에탄올을 이용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 환자분 눕힌 다음에 이게 눕힌 다음에 시술 부위에 이제 바늘을 집어넣고 내용물을 빼내요. 빼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식염수로 세척해서 깨끗하게 안에를 만들어 주죠. 그런 다음에 이 에탄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9% 고농도 에탄올을 주입해서 한 5분 정도 이제 안에다 넣어놓고 일부는 빼내고 일부는 좀 뭐 넣어두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 치료는 끝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29세 남자 환자인데 이분은 4cm 정도 되는 혼합 결절이죠. 낭성분이 더 많아요. 그 대신 이게 고형 성분보다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낭성분만 부피를 줄여도 환자분의 증상은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제 에탄올 경화술을 했고, 하고 나서 이렇게 이걸 빼내요. 쭉 빼내서 줄어들었죠. 예. 쭉 빼내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 알코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봤더니 이제 고형 성분은 남아 있지만 아까 까맣게 보이는 낭성분은 지금 없어졌어요. 거의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 환자는 27세 여자 환자인데 이 환자는 2cm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자분이 체구도 자꾸 좀 마르신 편이라 바깥으로 뿔룩 튀어나온 게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빼고 나서 아까처럼 알코올 경화를 했더니 이렇게 집어넣어서 했더니 나중에 한 달 뒤에 봤더니 거의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네. 완전 거의 뭐 없었던 약간의 이제 그 수술 전 상황을 알아야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경미한 아주 미세한 흔적만 있지 그거 말고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환자는 45세 여자 환자인데 이분은 이제 갑상선 낭종은 아니고 이게 선천성 낭종 중에 목 가운데 생기는 낭종이 있어요. 이걸 이제 갑상설낭 또는 갑상설관 낭종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크기가 이제 2.4cm 정도 돼요. 꽤 크죠. 여기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서 오셨는데 이것도 이제 물을 빼고 알코올 경화술을 했더니 이렇게 한 달 뒤에 봤더니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되거든요. 이분도 35세 여자 환자인데 우측 림프관쪽 크기가 거의 5cm가 거의 다 되는 큰, 거의 뭐 애기 주먹만한 크기인데 오른쪽 목 여기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알코올 경화술을 해서 거의 이제 흔적만 남고 아주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27세 여자인데 이제 왼쪽 세혈낭종, 이쪽 목 측경부, 목 옆 목에 이제 큰 그 물주머니가 생겨서 오셨는데 이것도 이제 선천성 낭종인데 뭐 암이 되는 가능성은 없고요. 염증이 생기면 커지거든요. 이것도 약간의 재발은 있지만 수술을 원치 않으셔서 처음에는 일단 알코올 경화술을 시행했는데 크기가 이렇게 줄었어요. 한 달 뒤에 왔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좀 뭐 한 1, 2년 있다가 다시 재발해서 이분은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경화술은 이제 완전히 이제 낭종일수록 효과가 되게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합 결절인 경우에는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일부 낭성분은 경화술을 할 수도 있고 나머지 이제 고형 성분이 큰 경우에는 그걸 또 고주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이제 고형 성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치료는 뭐가 있냐면 고주파 절제술. 고주파를 발생하는 전극을 이제 갑상선에 삽입해가지고 열로 결절을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줄거든요. 세포가 사멸하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익히면은 요 큰 결절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걸 단면으로 보면 초음파 그 단면 소견을 이랑 똑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 전극을 삽입해서 익히면서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주파 절제술의 적응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이게 암이 아닌 경우에 하는 게 맞기 때문에
2회 이상 세친 검사나 총생검 등을 통해서 이제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또 대개 보시면 요 2cm 이상 크기가, 그쵸? 2cm 미만의 결절들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2cm 이상이 비교적 조금 크기가 있는 경우, 그리고 미용상 문제나 이물감, 통증 등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 시행을 하는 게 맞고, 무록, 그러니까 낭종인 경우에는 고주파 절제술을 하진 않습니다. 이게 낭종에는 처음에는 고주파 절제술을 하진 않고 알코올 소작이라고 써 있는데 알코올 경화술, 그쵸? 그럼 그걸 해서 크기를 줄이는 게 맞고, 그 뒤에 이제 뭔가 재발을 한다든지 다른 혼합 결절로 변형이 있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있어서 재발하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 예를 들어 고주파 절제술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지만, 낭종만 있는 경우에는 고주파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전신 몸 상태 이유로 수술이 어려우신 분들, 갑상선 암의 치료, 특히 크기가 작은 경우, 그쵸? 1cm 미만의 미세 갑상선 유두암인 경우에는 제한적인 경우에 환자랑 상의해서 고주파 절제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쵸? 그냥 지켜보는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수술이 너무 싫어서 여기 흉터가 생기거나 여러 전신 마취가 조금 아주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잘 판단을 해서 고주파 절제술을 악성 결절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고주파 절제술을 하면 크기가 처음에 확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 후 한 일주일 정도는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시술 첫 1개월 동안 한 30-40% 정도 감소하고, 시술 후 수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이제 50에서 좀 좋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은 경우 80%까지도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4cm가 넘어간다면 한 번에 그거를 결절을 완전히 다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여러 번 고주파 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병증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출혈이나 혈종이 생기는 경우도 매우 드물고, 기도 및 식도 손상이라 되어 있는데, 성대마비 보면은 요 갑상선 주변에 기도가 있고요, 식도가 있고요, 여기 보면 신경도 있어요, 여기 혈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왜냐면 초음파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저런 데를 막 무턱대고 다 지지거나 어떻게 손상이 가할 일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전한 시술이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한번 볼까요? 예, 결절 크기가 얼만큼 커져야 증상이 생기나요? 저는 아직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 크기랑 큰 상관은 없어요. 환자분, 어떤 분들은 3-4cm, 4cm 막 더 큰 경우에도 큰 문제 없다고 하고, 위치는 갑상선 결절이 생긴 위치 저 밑에 쪽에 갑상선 위쪽이 아니고 밑에 생긴 경우에는 비교적 크기가 좀 커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환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cm 정도 넘어가면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승현 님이 질문 주셨는데, 갑상선 결절이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나요? 하셨는데, 예,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예, 갑상선염,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가면역과 관련 있지만, 갑상선 결절은 되게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들은요, 초음파 검사보다 보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있다고 해서 자가면역과는 크게 관련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나영 님이
고주파 절제술 보험 적용되나요? 근데 예, 보험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왜냐면 이제 그쵸, 아직 보험은 안 되고, 그 악성인 경우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표준 치료는 그 수술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그 병원별로 되게 천차만별이라 비급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좀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리 최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갑상선 로봇 수술로 오른쪽 반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이후 목 왼쪽 부위에 통증이 가끔 있는데요. 혹 로봇 수술로 인한 후유증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가능성은 있는데, 뭐 제가 어떻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갑상선 로봇 수술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그 외과에서 하는 경우, 이 겨드랑이에다가 수술 절개를 한 다음에 터널을 뚫어서 목 쪽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갑상선하고 여기 목 쪽하고 거리가 되게 짧아지거든요.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그걸로 이제 로봇 팔을 집어넣고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이제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피부 상처는 요 겨드랑이나 또는 이제 목, 귀 뒤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데 이제 먼 곳에다가 절개를 하지만 갑상선까지 와야 되니까 그 터널을 뚫어서 속 상처는 되게 크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라든지 주위 구조물들하고 유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뭐 증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감자씨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세침 검사에서는 악성 세포가 안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세침에서 안 나왔다고 해도 혹이 너무 커서 4cm 이상이다, 그쵸? 악성 세포가 숨어 있는지 모르므로 반절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초음파 그 소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처럼 악성 의심이 안 되는 그 소견이라고 한다면 4cm 넘어가는 것도, 그쵸? 뭐 세침 검사 2번 이상 해봤는데도 악성으로 판별이 안 되고 양성이다 그러면은 수술할 필요 없죠. 근데 이제 크기가 커서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그쵸, 고주파 절제술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 4cm 넘은 혹이 악성이라고 한다면 그건 고주파 절제술 하기는 좀 큽니다,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중간 단계, 세침 검사를 했는데 뭐 5단계, 6단계가 아니고 3, 4단계 좀 애매한 경우, 비정형이 나온다든지 여포종양이 의심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치료 방법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악성이라고 한다면 수술해야 되는 거고, 양성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고주파 절제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왕구이님 것까지만 하고 또 이어가 나가겠습니다. 혹시 갑상선이랑 부신이랑 연관 있는 장기인가요? 제가 특별한 연관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좀 망설이는 건 내분비내과 의사가 아니라, 그래서 혹시나도 모를 연관이 있을까 하는 건데, 갑상선하고 부신은 전혀 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고주파 절제술을 했을 환자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25세 여자 환자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크기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되게 한 2cm 정도 돼 보입니다. 요거를 이제 고주파 절제술을 했더니 한 달 뒤에 봤더니 이렇게 크기가 줄었어요. 1.4cm 정도로 줄었고, 1년 뒤에 봤더니 조금 더 줄어서 1.1cm 정도로 줄었어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환자는 증상이 없었고, 좀 지켜보는 기로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혼합결절이죠. 크기가 2.5cm 정도 됐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물을 좀 뺀 다음에 그다음에 남아있는 성분을 고형 성분을 이제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했더니 한 달 뒤에 이렇게 크기가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많이 줄질 않았어요. 2.3cm니까. 근데 이제 높이가 좀 줄어서 환자분은 증상은 조금 편해지셨는데 1년 지나니까 더 줄었어요. 그렇죠? 1.8cm. 아까 그거보다 더 줄진 않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줄고 나서 이제 증상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리고 환자분도 증상이 없어서 경과 관찰하기로 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도 보시면 3cm가 넘는 결절이고 한 달 고주파 치료하고 나니까 이렇게 크기가 줄었고 1년 후에는 또 크기가 줄었어요. 그렇죠? 크기를 1.5cm. 이게 부피가 반으로 줄면 길이가 반으로 줄면 부피는 거의 8배가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고주파 그 절제술이 조금 이제 경험이 없었을 때 한 건데 그 주위를 제대로 잘 지지를 못했더니 주위가 이렇게 서서히 자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시 커졌어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예전에 고주파 치료를 했던 부분인데 그 주위가 또 이렇게 막 다시 재발을 했고 6개월 뒤에 봤더니 이렇게 물도 다시 차고 그래서 좀 지나고 봤더니 좀 더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환자랑 상담해서 크기도 거의 5cm? 이제 4.3cm인데 이제 세로 길이는 더 컸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로 완치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일단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양성결절인 경우 증상이 없다면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알코올 경화술이나 고주파 절제술은 없애는 치료가 아니다. 크기를 줄이는 치료다. 그걸 명심하시고 크기가 2cm 이하의 증상이 없는 결절은 고주파 절제술의 치료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세 갑상선 유두암인 경우에는 제한적인 경우에 수술 대신 고주파 절제술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수술이 어려운 케이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주파 절제술로 암 치료를 대신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몇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응이응께서 일어섰다가 갑자기 확 앉으면 쇄골뼈 가운데 부분이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꿀렁거리는데 네, 여기는 갑상선하고도 상관없고 되게 특이한 증상인데 여기는 그냥 피하 지방이 모여 있는 데고요.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신경이나 혈관, 근육이 지나가긴 하지만 꿀렁꿀렁 거리는 어떤 연조직이라고 한다면 지방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 부분. 여기요? 요 쇄골뼈 가운데 여기? 이 부분에 꿀렁거린다. 이거는 그렇다면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환자 중에 보면은 갑상선 낭종이 정 가운데 생겨가지고 쇄골 가운데가 좀 튀어나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낭종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혹시 낭종이면 흡인술을 해보면 증상은 좋아할 수 있다. 역류성 식도염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강나영님, 제가 왼쪽 위아래 심한 치통이 있을 때 왼쪽 턱 밑 몽우리가 잡혀 있었어요. 며칠 지나서
없어졌는데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임파선염 같아요. 치통이 왼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밑에 몽우리가 잡혔다 하면은 치통으로 인해서 치아에 뭔가 염증이 있었겠죠.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임파선이 좀 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치통이 좋아지고 염증이 사라지니까 임파선 부은 것도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갑상선하고는 큰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말이 좀 길어졌고, 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갑상선의 결절의 치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